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얼티입니다. 바쁜 요즘 나날을 보내고 주말에 잠깐 짬을 내서 여러분들 이렇게 찾아뵈었습니다. 여러분 뭐 이제 6월 26일이에요. 우리가 이제 항상 정기적으로 6월이든 뭐 언제든 마지막 날 전날 무료 세미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도 6월 29일 날 제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그동안 어떻게 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장을 풀어드리는 날이 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톡방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얼굴 공개이고요. 그리고 실물 얼굴 공개입니다. 얼굴 공개. 지각 절대 안 됩니다. 저녁 9시 반이 되겠네요. 근데 뭐 여러분들 계세요. 뭐 퇴근하는 길에 쌤 일단 들어가도 될까요? 훌륭하시죠. 그런 거야 뭐 감사하죠. 뭐 꼭 집 아니면 어때요? 예,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우지수 먼저 미국부터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러분들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첫 번째로는 빅스텝이라는 거예요. 그죠? 빅스텝. 예, 아주 큰 스텝을 밟았어요. 이제 시작에 이제 불과한 0.5%의 미국의 금리 인상을 시작했죠. 미국은행, 미국 FED 연방준비에서 금리를 인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걸로도 이제 부족해서 원래는 시간이 좀 경과가 돼야 됩니다. 경과가 되어야 되는데 시간 경과가 얼마 있지도 않아서 0.75%라는 정말 어마무시한 인상을 했습니다. 이름하여 자이언트 스텝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 자이언트 인상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2022년 6월달 또 5월달 등등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는 지난 과거에 IMF를 겪었고 2008년도 서브프라임을 겪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2002년 대망의 2022년 지금 대망의 하락장을 맞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가 이제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를 우리가 붙일지는 보아야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2022년에 이제 이 하락이 이제 되는데요. 먼 훗날 시간이 지났을 때 이 하락은 우리가 2008년도 이 서브프라임 터진 거를 13년 동안 속된 금융 쪽에선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사례를 이야기하고 오랫동안 울거 이야기했듯이 이제는 2022년 요 역사적인 길로가 먼 훗날에 우리가 2022년장에 어떤 일이 있었다라고 또 한 번 더 기억에 남는 그러한 정말 대폭락장이 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IMF 97년도 IMF 그리고 중간에 이제 2008년도 서프라임 그다음에 2012년 유럽 사태가 EU 사태가 있었습니다. EU 사태가 있었는데 요거는 뭐 그렇게 긴 조정폭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대망의 2022년 대폭락이 드디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빅스텝을 밟고 자이언트 인상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미국에 있는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은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 1%까지도 인상할 것이다. 계속해서 그리고 네 번째든 다섯 번째든 계속해서 인상해 나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제까지? 물가가 어떻게 된 때까지 꺾일 때까지 나는 계속해서 이야기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물가 안정을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금리를 인상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가 언제까지 인상을 할 것이고 언제 되면은 좀 그칠 것이며 언제쯤이면은 이거를 기회로 볼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무료 강좌에서 6월 무료 강좌에서 풀어가고 있으니까요. 그때를 준비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상됨에 따라서 대출 금리가 계속해서 인상이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그런 인상이 계속해서 되고 있는데요. 관건은 뭐냐면 자이언트 인상 이후에 우리가 인상하지 않았다는 얘기야 아직. 우리 한국은행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도 이제 인상을 할 겁니다 또. 그렇다면은 미국에서 인상하면 또 인상을 해야 돼요. 근데 벌써 지금 0.5 빅스텝까지 한 걸 우리가 반영을 했는데도 벌써 서민들의 어떤 체감되는 그런 대출 금리가 와닿기 시작을 했는데요. 자이언트 인상분이 이제 반영이 되고 한 번 더 인상하는 것이 또 반영되고 이러면 서민들의 체감이 아니라 서민들의 자칫 잘못하다간 큰일 날 소리지만 무덤이 될 수도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나 2023년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데요. 2023년에 어쩌면 기회가 올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2022년 하반기 중에는 어쩌면 기회가 올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6월하고 7월 중순부터는요. 7월 중순부터는 리얼티쌤 방학을 맞이합니다. 예, 리얼티 방학을 맞이하는데요. 이 방학이 끝나는 때가 보통 3개월에서 4개월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가을바람 되면 돌아올 것입니다. 분명 말씀드릴게요. 돌아올 것인데 만약에 제가 3, 4개월 이전에 돌아오는 거가 유튜브에 공지가 될 거예요. 만약에 예, 글이나 영상으로 예, 그렇다면 그때는 아마도 예, 오프라인으로 강당을 빌려서 예, 유료로 예, 전환하면서 이게 유튜브 전환이 아니에요. 예, 강당에서 유료로 세미나를 일회성으로 하면서 큰 돈 벌 수 있는 것들을 쭉쭉 발표할 거예요. 돈 버는 것들에 대해서 예,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케이터링이라 그러죠. 음식도 좀 예, 케이터링 이런 것도 좀 불러가면서 예, 많은 미팅과 만남을 좀 맞아보고 싶다 이런 계획이 좀 있습니다. 뭐 어쨌든 뭐 그게 근데 뭐 3, 4개월 안에 뭐 되는 전제고 또는 3, 4개월 아니더라도 올해든 내년이든 반드시 기회가 온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제 투자 경험에서는 분명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작년 8월 달에 주식을 파세요라고 하고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빠지고 있고요. 미국 다우지수 같은 경우도 끝났다라고 제가 분명히 4월 달에 세미나, 그러니까 그 무료 강좌 세미나에서 우리 그 카카오톡에서 말씀을 드렸죠? 예, 카카오톡 그 무료로 해가지고 우리 하는 세미나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미국 다우지수가 이제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후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우지수는요, 계속해서 빠지면서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요 며칠 새 한 3, 4일 동안은 좀 반등을 좀 올라온 분위기입니다. 제가 이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거 흘러내릴 때 유튜브에도 있었지만, 제가 3만선까지 온다. 그죠? 3만선까지 오게 된다 이랬는데, 3만선을 오는 건 당연하고, 3만선을 붕괴까지 해주는 그런 아주 예, 제대로, 그죠? 예, 내려왔어요. 3만 위에 있었는데, 3만 3천 막 이랬을 때 더 떨어진다 3만까지 올 것이다 이랬는데 3만 3천 3만을 붕괴하는 것까지도 이렇게 보여주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한 4일 동안 주가가 다시 올라오는 모습인데요. 이것은 여러분 분명히 또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지금 이제 뭐 리얼티 나알티를 넘어서서 리얼티 찐팬 광팬들이 엄청 많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서 제가 그 작년 8월 달에 주가가 이제 다 올라왔다. 그러니까 이제 매도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때도 올라올 때마다 매도다. 올라올 때마다 매도다. 올라올 때마다 매도다. 올라올 때마다 매도다. 안 떨어지는데요? 아니요. 떨어집니다. 훅 떨어졌어요. 올라올 때마다 매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올라올 때마다 매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계속 매도 신호를 본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 주가의 상태는 아주 그냥 불행한 상황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다우지수도 올라올 때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얘는 매도다. 올라올 때마다 이게 5바이트가 죄송합니다. 5바이트가 올라오려 그러네. 올라올 때마다 뭐다? 매도다. 얘도 매도다. 점점 늦죠 신호가. 저번에는 때렸어야 되는데 더 낮게 때리잖아. 그럼 얘도 마찬가지겠죠. 얘 올라올 때마다 뭐다? 매도다. 또 못 때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다. 나스닥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많이 들어가 있는 테슬라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애플 같은 경우도요. 지금 다우지수 따라서 이렇게 일단 반등으로 올라왔는데요. 얘도 올라올 때마다 기조가 아직 바뀌지도 않았고 바뀔 가능성은 좀 희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올라올 때마다 얘도 매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단기적 바닥을 찍었어요. 얘는 올라올 때마다 매도는 맞는데요. 변수가 혹시나라도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은 있겠네요. 그러나 정석 플레이대로 하면 저는 올라올 때마다 일단 매도합니다. 매도하고 다시금 올라가는 신호가 확실해지면 조금 더 다시 높게 사더라도 다시금 사는 그런 전략을 구사해야 된다. 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제가 테슬라에 물려 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안 팔 수 있어요. 사실 되게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 근데 정석은 정석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거, 이건 이건데 올라올 때마다 매도를 해야 되는 건 맞아요. 올라올 때마다 매도하고 그리고 나서 좀 더 지켜보시다가 나중에 상황 봐서 다시 재매수하고 원수는 그때 가서 갚는 그런 방향이 맞겠다. 그런데 지금 나스닥이 좀 이렇게 올라와서 모양새가 조금 그래 보이는 듯 한 거거든요. 그래서 매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1,300원이 넘었어요. 예, 환율 같은 경우는 지금 1,300원이 넘어섰고, 제가 환율 같은 경우도 말씀을 드렸었죠. 계속해서 얘는 내려오더라도 여기서 끝날 리가 없는데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예, 그래서 지금 고점 돌파하면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환율 같은 경우도 제가 꽤 됐어요. 그죠? 계속해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최고점까지 돌파가 되고 있습니다. 뿐만입니까 원유 같은 경우도 죄송합니다. 오늘 좀 목이 좀 안 좋네요. 어제까지 3일 연속 강의를 했고요. 리얼티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한번 강의 들어가면 12시간씩 쉬지 않고 떠듭니다. 점심시간 빼고는. 그래서 3일 연속 그렇게 하니까 지금 뭐 사실 기력이 있어서 이거 찍는 것만 해도 좀 잘 봐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지금 WTI 같은 경우는요, 국제 서부 텍사스유를 말합니다. 예, 주로 세계적으로 이걸 얘기하는데요. 지금 유가 같은 경우는 좀 내렸어요. 좀 내렸는데, 그래서 요즘 뉴스에서 그런 얘기하죠. 유가가 내렸는데 왜 우리는 휘발유하고 경유가 그대로냐? 더구나 세금까지도 내려줬는데 말이다. 왜 이러는 거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유가의 위치를 봐서는요, 경유나 휘발유가 원래 2,000선은 붕괴해야 됩니다. 한 뭐 1,900원, 휘발유는 뭐 한 1,950원 최소한 에서 낮게는 1,850원, 그리고 1,950원 요 정도에서 머물러야지 제가 볼 땐 정상인데요. 지금 요즘 밖에 나가면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뭐 단합이냐 뭐 이러면서 막 조사하고 그런다는데, 차트 보면 이제 아는 건데 모르는 사람들은 당하는 거죠. 그냥 비싼가 보다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지? 막 이러는 거죠. 분명 조사는 해야 되는 상황이 맞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장은 풀어드렸고요. 혹시나 하니까요, 여러분들 종목 좀 몇 개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대한민국에서 삼성전자 뭐 아주 뭐 1순위인데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이제 4만전자 간다 뭐 이런 말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4만전자 그렇게 단순하게 가지 않습니다. 일단 여기서 반등 올라올 겁니다. 내일도 반등이고요. 당분간은 반등 올라옵니다. 그러나 올라왔다 해가지고 바닥을 찍었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과매도 구간인 건 확실합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 수업하시는 주식 2기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장은요, 여러분 코스피 장은요, 분명히 얘는 올라옵니다. 얘 올라옵니다. 언제까지 올라오냐면 7월 14일까지요. 7월 14일까지 지금보다는 무조건 더 올라올 것입니다. 지금보다는 올라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7월 14일 날 어디까지 올라오냐면 여기까지는 올라올 건데요. 여기라 하면은 약 2,500선까지는 회복을 일단은 해 놓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7월 14일까지는요. 2,500선 코스피 2,500포인트 이상으로, 일단 이상이라면 요거 포함입니다. 일단 그거까지는 올려다 놔야 됩니다. 올려다 놓고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 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요거는 조금 장담하기 힘든데요. 좀 장담하기 힘든데 그럼 맞을 거예요.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올라오고요. 그리고 나가지고 다시금 또 떨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할 텐데, 이때 떨어질 때 이제 조심하셔야 돼요. 분명 말씀드릴게요. 7월 중순 이후에 떨어질 때는 그때는 4만전자를 볼 수 있어요. 4만전자뿐만 아니라 종합주가지수가 2000 얼마였지? 2000선 요 정도. 아무튼 2000 초반대까지도 갈 수도 있습니다. 예. 2030 될 것 같아요. 저번에 아주 정확하게 맞췄죠?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10포인트만 양보해주세요. 이랬는데, 그것까지 싹 다 맞췄죠. 240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포인트까지 오고 올라갈 것입니다. 딱 했는데, 2390 딱 찍고 막 이랬죠. 그죠? 예. 2000선까지도 올 수 있어요.
어쨌든 지금 떨어지는 건 확실하고요. 바닥 찍은 장세 아닙니다. 지금 삼성전자 사거나 뭐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물타기 하고 뭐 이런 분들 계세요. 절대. 이거 단기 반등 때문에 여기서 물 타가지고 뭔가 털고 나오려고 하는데요. 물 타시려면은요, 여기서 물리신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삼성전자로 따지면. 다시 한번 가볼게요. 정확히 갈게요. 삼성전자 물 타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삼성전자 물 타봤자 피해만 더 커집니다. 몇 개월 뒤에. 지금 물 타는 거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타기 여기서 하는 거 아니에요. 추가 매수 그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 많이 물리신 분들이 작년 12월과 1월에 많이 물렸을 테고요. 그 다음에 더 한 사람들은 21년도 1월 달에도 많이 물려 계실 겁니다. 분명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또 뭐 이렇게 물타기 하고 뭐 이런 분들이 평균적으로 지금 단가가, 물타기 하시는 분들은 약 8만원 좀 밑에, 75,000원에서 8만원 라인에 많으실 거고요. 그리고 9만원 선에서 그러니까 9만원에서 물타기 못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75,000원에서 8만원 선 정도까지 요 평균 단가 물타기 하신 분들 기준이에요. 분명히 계실 겁니다. 많을 거예요. 딱 보면 알아. 차트만 봐도 개미들 어디서 물렸는지 다 알아. 근데 이거가 지금 여기서 반등 올라올 텐데요. 여기서 물타기 해봤자 여러분들 그 본전 못 뽑습니다. 본전 못 뽑아요. 전 선생님 마이너스 상태로 손절해도 되는데 마이너스만 좀 줄이고 싶어요. 그렇다면 물타기 해도 돼요. 대신에 올라오면은 63,000원에서 64,000원 선 라인까지 오면은 여기선 끊어내야 돼요. 손절해야 됩니다. 예, 이제 올라올 거예요. 7월 중순까지는 올라올 겁니다. 오늘 6월 26일이니까 약 14일 정도는 그동안은 올라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 매도 신호가 한번 터질 텐데, 그때 딱 올라갔다 터질 때 그때 딱 때려야 돼요. 근데 뭐 이렇게 말한다고 안 와? 차트를 읽을 줄 알아야지. 아이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나는 장투하실 건데요. 거짓말 좀 스스로 속이지 좀 마세요. 여기에서 뭐 장투할 생각했어? 여기서 장투했어 퍽이나? 안 했잖아요. 물리면 장투래. 자손대대로 물려주고. 에휴. 죄송한 얘기예요. 죄송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손실 나는 거예요. 현대 에너지 솔루션. 뭐 아주 대폭등을 했죠. 예, 우리 그 부방장님 분 중에 한 분이 가지고 계시고요. 그죠? 우리가 진도 같은 경우 끊어냈죠? 예, 손절을 여기서 감행을 했는데 쫙 빠진 모습, 이런 것들도 아주 보기 좋은 모습들이죠. 반면 현대에너지는 계속해서 들고 가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리코바이오메드, 이거는 우리 저기 달빛님이 제가 추천했죠. 우리 부방장님들 이거 쏘세요 이래가지고 이쯤에서 제가 알기로 이제 쏜 걸로 알고 있는데 8,000얼마에 샀나 9,000얼마에 샀나, 9,000얼마에 샀더랬죠. 돈 만 원 안 되게끔 여기 라인에서 샀는데, 그러나서 샀는데 손절을 라인을 알려줬는데, 손절 라인을 알려줬는데 손절 주문을 넣는 법을 몰라가지고 바보같이 끊어내버린 거야. 아유 씨. 그러나가지고 지금 한 달 만에 18,400원이기 때문에 한 달 만에 80% 수익이 나버린 거예요. 한 달 만에. 예. 뭐 다 증거 있으니까 우리 부방장님들 유튜브 다 보시니까 증인이시죠. 뭐. 그러면서 쌤 저 어떡해요 막 이러면서 이러시는데, 걱정하지 마라. 이런 거 많다. 걱정하지 마라. 이런 거 앞으로 많으니까 너무 염려할 필요 없다. 그래서 한 달 만에 뭐 80% 수익 나버리고 그랬죠. 이런 것들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끊어낸 거 한번, 오래전에 끊어낸 거 한번 어떻게 흘러가나 볼까요? 유유제약 같은 경우도 우리가 5월 달에 여기서 이제 이런 데서 끊어내는 신호가 아마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6,200원의 손절가를 제안을 했는데 여기서 끊어냈겠네요. 6월 중순? 근데 아니에요. 근데 이거 이제 전략을 구사하면 더 빨리 끊어내는 법이 있는데 역시나 떨어지네요. 그래서 손절을 말씀을 드렸는데 잘 끊어낸 사람들은 아주 좋을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동양파일 같은 경우도 일찌감치 손절을 했습니다. 동양파일도 손절을 했는데 계속해서 저점 찍으면서 내려가고 있죠. 그러니까 방향이 딱 해가지고 우리가 딱 손절하면 쭉 내려가는 거고, 우리가 딱 해서 올라간다면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뭐 내가 쏘는 거면 다 간다는 게 아니니까 주식을 제대로 배워야 되니까. 동양파일 같은 경우는요, 주가 떨어지면 2,600원까지도 계속해서 떨어질 모습이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부동산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요즘 부동산 제가 여기 한번 또 얘기 좀 해보려고 그래요. 양주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양주 옥정 신도시, 제가 떨어진다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욕을 막 그렇게 퍼부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옥정뿐만 아니라 수많은 곳들이 양주가 지금 가격이 다 꺾였어요. 내려오는 거 보세요. 다 꺾였어요 지금. 뭐 말도 못합니다 지금. 지금 싹 다 꺾였습니다. 이게 양주에 계신 분들이 더 잘하실 거예요, 지금. 예, 양주에 계신 분들이 더 잘하실 거예요. 제가 뭐 양주 떨어진다 했을 때 저한테 얼마나 많은 욕을 했습니까? 그쵸? 근데 지금은, 계속해서 거래도 안 되는 건 물론이고, 꺾여 내려오고 난리가 났습니다.
앞으로 더 할 겁니다. 옥정 신도시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양주는 떨어진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 양주는 지금 거래도 안 되고 꺾여 내려오는 것들도 있고 이런 식으로 보여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꼭 뭐 양주가 그 옥정 신도시뿐만 아니고도 지금 뭐 떨어지는 데들이 계속해서 질비해서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여기도 계속 떨어지고 있네요. 직거래라고 하지만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양주자이 5, 여기도 끝에 머리 꺾이기 시작했고요. 4 이런 데도 꺾여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주도 지금 계속해서 내려가는 중이고 양주도 아직 더 떨어지려면 한참 멀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떨어지는 거가 이제 시작이에요. 저한테 돌을 던지고 네가 전문가냐부터 시작해서 욕을 하더니 결국에는 양주에서 듣고 나가지고 팬된 사람들도 많죠. 인정하게 됐고 그죠? 그래서 양주 계속해서 떨어지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종 좀 오랜만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도 지금 그 뭐 어느 전문가분께서 바닥 찍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하시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그 저기 대장 동네가 바닥을 찍었다는 하는데 그게 이제 대장 동네가 바닥 찍었다라고 하면 안 되고 걔는 떨어지지 않았어요, 잘. 그래서 그거를 좀 그렇게 말하기는 좀 힘들다 이렇게 보고 싶고요. 지금 세종 같은 경우도 제가 떨어진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그죠? 뭐 제가 반토막 날 것이다 했더니 반발이 너무 심했죠. 뭐 정신 나간 사람으로 취급했는데 결국 8억짜리가 방금 뭐예요? 8억짜리가 4억까지 찍는 그런 평균 그죠? 그런 경우도 생겼고요. 얘는 지금 4억 4천이네요. 얘는 고가가 얼마였냐면 34평 34평이 7억 2,700 최고가였는데 5월 달에 5억 5,700만 원을 그것도 13층이면 층수 되게 괜찮은 건데요. 그죠? 가격이 또 이렇게 내려오면서 찍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전세 가격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제가. 전세 가격도 더 빠질 가능성이 전 높다. 지금 2억 5천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 근저당 없는 거 3억 이러다가 지금 이제 만기가 돼가 돌아오니까 2억 3천 찍고 있어요. 그래서 2억 2천짜리도 곧 나올 겁니다. 이런 데도 평균적인 전세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더 찍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까지 그러면 더 내려가느냐? 제가 여기서 그 얘기하면 여러분들 말을 좀 아끼고 싶은데요. 말을 좀 아끼고 싶은데 쇼킹적인 거 오늘 좀 발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가격이, 평균 가격이 한 3억 이하로도 내려갈 수 있습니다. 예.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이제부터는. 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많이 떨어진 거가 그만큼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가 세종시가. 그렇기 때문에 되게 조심스러운 말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에 투자하시거나 여기에 사신 분들은 얼마나 많이 힘드시겠습니까? 제가 바른 말은 하지만, 얼마나 마음이 어려우실지도 생각합니다. 제가 뭐 맞췄다 못 맞췄다 그건 저한테 되게 뭐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아요. 이미 뭐 많이 맞췄고 장세나 뭐 기타 등등 제가 뭐 손바닥에 놓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피해가 매우 크시고 많이 힘드실 겁니다. 아이고 참 뭐 많이 하락 중이어서 참 그래요. 여기도 지금 도렛마을도 지금 계속 꺾이고 있고요. 뭐 바닥을 찍을 만한 뭐 그런 거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 중흥 24평짜리 59제곱미터 위에 이렇게 살짝 꺾였는데, 근데 이거 가지고도 올랐다고 뭐 반등이라고도 보기 좀 힘들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거래도 지금 계속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세종시 같은 경우는 아직도 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세종시에 조금 그나마 한 가지 희망의 가닥이 있다라고 본다면. 대장 아파트들이, 좀, 이제, 하락을 조금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과 거의 안 빠졌어요. 근데 그것도. 그리고, 심리가, 여기 매수 심리세가 조금 나아졌습니다. 아주 살짝 나아졌어요. 예, 아주 살짝 나아졌어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조금 그렇긴 한데 여전히 제가 볼 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거가 돌아서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아직은요. 전세와 매매의 이격이 아직도 크고 실거주자들도요. 지금 이렇게 되면은 집장만 하는 거에 대한 부분들을 되게 아직은
꺼려할 부분이고요. 제가 교재 공부하는 부분이나 이런 곳에서도 늘 이야기하지만 아직은 매수하는 그런 타이밍과 심리적인 부분들, 시장 반영들이 되는 거가 아직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6억 9,500짜리가 21층이 5억을 찍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29평짜리 같은 경우는 매매를 보면은 고가가 6억인데 그죠? 고가가 6억인데 3억 6천까지 거의 이제 반토막이 다 되는 타이밍까지 요것도 왔습니다. 29평짜리가 고운들인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가 거의 이제 다 반토막이 왔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탄력이 멈춰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참 그러네요. 여기도 지금 보면 26평짜리는 5억 5천짜리가 3억 6,700까지 왔고요. 국평 기준으로는 이제 좀 이가 지금 좀 안 빠지는 부분이 있다. 좀 덜 빠졌네요. 그죠? 근데 22년 3월 올해 3월 달에 한 번 거래는 겁니다. 그 거래가 없어요. 이걸 가지고 또 뭐 제가 바닥 닿았다고 얘기하기도 참 이르다. 이렇게 동네마다도 있고 평균치도 봐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은 세종시에다가 제가 이런 말하기 되게 불편하지만 아직도 세종시는 집착만 할 때 아니다. 아직도 집착만 할 때 아니다. 11억짜리 2편의 세상 가온이 35평이 되어 있는데요. 말은 35평이지 국평입니다. 84제곱미터 미만이니까 지금 직거래로 지금 5억 9천 6억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반토막에 지금 또 다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얘도요. 계속해서 처참하게 좀 더 무너질 분들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요. 여기 지금 뭐 예미지가 지금 12단지 100조 예미지 요게 지금 요 동네 거의 대장급들인데요. 요거는 좀 안 떨어지고 이렇게 최고가 찍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가격이 바닥 찍지 않았나 이렇게 좀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기는 합니다. 근데 참 요거는 근데 워낙에 있으신 분들이 큰 평수 원래 세종시에 또 큰 평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들 때문에 좀 사신 것도 있고요. 근데 바닥 찍었다고 여기 또 최고가 여기 리더스폴에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요. 요런 것들은 조금 좀 긴장해서 볼만하고요. 나리째 2단지 요런 것들은 좀 봐야 될 부분들이 있다. 거리뷰 한번 볼게요. 이겁니다. 이게 거의 세종에 지금 어마어마한 가면은 이런 겁니다. 이런 거 거의 대장급들이에요.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바닥을 찍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도는 겁니다. 원래 대장들이 먼저 치고 나가거든요. 그래서 나리째 그리고 리더스폴에 뭐 이런 것들 어마어마한 거 있죠. 세종시 가면 보이는 것들 저런 것들 때문에 그런 얘기하고요. 예미지는 원래 좀 비쌉니다. 자체적으로 사람들이 좀 살기가 좀 선호도가 높고 이래서 그런데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바닥을 찍지 않았느냐 뭐 이런 말이 지금 좀 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쪽 동네 이쪽 동네가 좀 SR 파크 있고 이런 터미널 있는데 요런 데 때문에 좀 그런 것이 있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저거를 말하기가 좀 그래요. 왜냐면 여기는 아파텔이 있는 곳이라서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돼가지고 괜히 섣부르게 들어간 부분들도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잘 지켜보면서 가야 된다. 어쨌든 간에 지금도 서둘러서 막 뭔가 가온마을, 뭐, 새뜸마을, 뭐, 이런 데 있죠? 요런 천마을, 요런 데 막 지금 집착만 서둘러서 막 해야 되고, 급하게 쫓아가야 되고, 이럴 필요 없다. 만약에 이거가 바닥이라고 하더라도 지금은 섣불리 들어갔다가 괜히 리스크를 떠안을 수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게 만약에요, 만약에 얘가 바닥일 수도 있어요 이랬어요. 바닥이에요 이랬어요. 근데 뭔가가 찝찝한 거야. 20%는 맞는데 80%는 아닌 거죠. 그러다가 바닥이 아니라 계속 흘러내리는데 이게 잠깐 올라갔다 떨어지는 거면 이거에다가 이거 하는 것보다 차라리 바닥이 확인 사살이 좀 더 되고 올라타는 게 가격을 조금 더 주더라도 그게 안전하다는 거예요. 안전하고 경제 효용의 법칙이 있어가지고 그게 더 효율적이라는 거죠. 나중에 올라갈 거 감안하고 이것저것 해도 떨어지면 나중에 이거 복구하는데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모저모 봤을 때 저는 아직은 조금 더 한 템포 더 쉬어야 된다. 더 지켜봐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지금 뭐 세종을 볼 때가 아니라 이제 서울을 또 봐야 되는 때예요. 사실 지금 서울 거래가 없고 매물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고 금리가 인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무료 강좌에서도 더군다나 풀었죠. 서울이 떨어지는 거에 대한 결정적인 부분들 그동안 역사적으로 그랬던 것들이 지금 맞물릴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즘 뉴스가 나오고 있고 용산 같은 경우 뭐 처음에 여기 대통령 바뀌고 나서 대통령 집무실 때문에 막 난리다 뭐 이러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고요. 용산 같은 경우도 오히려 지금은 가격이 주춤하고 거래가 안 되고 다운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거래가 이게 다운되면서 가격이 다운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들도 서서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참고해서 근데 40억 찍었다 얘는 한강맨션. 얘는 제재지 얘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야 되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유튜브는 이번 주는 안 올라오고요. 수요일 날 무료 강좌에서 우리 카톡방 무료 강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각하는 분들은 못 들어오니까 그 점 유의하시고요. 그렇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리얼티였습니다.